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국민병원 박옥승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세포벽 관련된 항생제,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항생제 내용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셔갖고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저는 조금 디스트리뷰션만 조금 하고, 그렇게 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핵산대사 억제제도 있습니다. 핵산대사라고 하면은 DNA, RNA 레벨에서 작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엽산이라는 게 있죠. 폴릭액시드, 바이타민 B9이죠. 거기에 작용하는 기량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요로 감염 치료제가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핵산대사는 굉장히 유명한 약이 있어요. 시프로플록사신, 그 다음에 레보플록사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놀론 계열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약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엽산 계열, 설파살라진, 설파다진, 뭐 이런 것들, 트리메토프림, 이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요로 감염 치료제가 1차가 이렇게 되고 2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 간단하게 할게요. 보시면 키놀론 같은 플루로키놀론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1962년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비뇨기 감염에 주로 사용을 한다. 보니까 그람 음성균에서는 DNA 자이레이즈, 그람 얌성균에서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 이런 것들과 결합해 갖고 결국 DNA의 연결을 방해한다. 이게 그래서 핵산에서 작용한다. 핵산 대사를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프로플락사신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 요로감염, 위장관 감염에 효과적인데 한 단계 더 발전했는 놈이 레보플록사신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 놈은 시프로플록사신보다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MRSA 등 호흡기 감염에도 효과적이다. 4세대 목시플록사신 이런 것들은 요거를 유지하면서 현기성에도 효과적인 약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시프로플록사신 혹은 레보플록사신을 방광염이나 APN 같은 데 많이 쓰게 되겠죠. 내성도 물론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은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연골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나 임신부 수유부에서는 금기다. 그래서 이 정도 퀴놀론 계열, 플루로퀴놀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플록사신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을 기란, 엽산 합성이 굉장히 DNA, RNA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 합성에 필수적이죠. 바이타민 B 복합제 중에서 B9이라고 하는 엽산. 그래서 왜 조혈할 때 그 빈혈 있을 때 엽산 관련된 약물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블락킹하는 기량제, 그 이름이 설포나마이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하이드로폴릭 액시드 합성을 억제한다. 약물 종류 보니까 설파살라진, 설파디아진 이런 약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은 보통 혼자 쓰는 건 아니고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놈도 엽산 기량제를 주로 설포나마 엽산 요 놈도 엽산 기량제인데 주로 두 개를 합쳐 갖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메토프림이라는 약이랑 설파 붙어 있으면 엽산 기량제거든요. 요 놈을 합쳐 갖고 급성 요로 감염이나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데 보통 쓴다는 거죠. 부작용은 뭐 있을까요? 엽산을 블락킹 해버리니까 빈혈 생기겠지, 반대로. 그죠? 그래서 저가구성 뭐 빈혈, 과립구 감소증, 고칼륨 협증 이런 것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엽산 기량제, 설파살라진, 설파다진, 그다음에 트리메토프림 같은 거. 요건 대사하고 관련된 약제구나. 제일 마지막으로 요로 감염 치료제는 요 뒤에 있는 것보다 요 앞에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에서는 보통 첫 번째는 플루로키놀론, 아까 했던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먼저 쓰고 트리메토프림하고 설파하고 붙어있는 TMP, SMG라고 하는 요 약을 보통 많이 사용한다. 요로 감염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잘 내성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메테나민이나 나이트로퓨란토인 같은 약질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앞에 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빨간 줄을 해놨지만.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세포벽 합성업체 페니실린, 그 다음에 세팔로스포린, 카베페넴, 이미페넴, 그 다음에 모노박탐, 방코마이신, 뎁토마이신, VRE, 그 다음에 MRSA 이런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글라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그 다음에 크로람페니콜,
클린다마이신, 그 다음에 옥살로 뭐라 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설파, 그 다음에 트리메토프림 같은 폴릭 액시드하고 관련된 약들. 그리고 키놀론 관련된 약들 했죠. 여기 있네요. DNA, 프로르키놀론 요런 약들. 지금 이제 할 약들은 세포막과 뭐 RNA 같은 요런 약들 얘기할 겁니다. 자, 보시면 결핵하고 있는데요. 결핵이 다른 균들과 조금 다르게 이게 이제 항산균이라고 하는 놈인데 미콜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이한 세포벽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타겟이 되는 그런 항생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핵에 있어서 결핵 약들은 어떤 건지 여기 보시면 아이소나야지드, 영어로는 아이소나야지드라고 하는데 보통 H로 많이 약제를 씁니다. 그리고 리팜피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팜핀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R이라고 하고 피라지나마이드 하는 거는 G라고, Z라고, 피라지나마이드에서 Z라고 많이 약을 씁니다. 줄여서 씁니다. 그리고 에탄부톨 EMB라고도 쓰지만 E라고 보통 쓰기로 하죠. 그래서 H 아이소나야지드, R 리팜핀, Z 피라지나마이드, E 에탄부톨. 이래서 HRZE 하는 걸 가지고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게 바로 2Hz 4HR 2Hz로 4시간 요것만 알고 있으면 결핵 치료는 끝난 거죠. 여기 보시면 결핵 약물 치료의 특징은 6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 침투에 저항하는 세균벽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쓰네. 그죠? 최소 2개, 때로는 4개 이상. 아까 전에 뭐 4Hz 2HR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 2개, 때로는 4개. 처음에는 4개 쓰다가 나중에 2개 쓴다는 거예요. 한 개로 되지 않는다. 약제를 여러 가지로 써야 된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내성에서도 첫 번째가 예방이었죠. 결핵도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결핵 화학요법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2Hz 4HR 이게 뭐냐? 2개월 동안 아이소나야지드, 에탄부톨,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를 쓰세요. 2개월 동안. 그리고 나머지 4개월 동안 H는 뭐죠? 아이소나야지드랑 리팜핀만 쓰세요. 그 뒤에 보시면 3이라고 붙어 있는데 요거는 3주, 주 3회. 3주란다. 주 3회. 그래서 정확한 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다 적어놨어요. 아이소나야지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4가지 약제를 2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아이소니아지드, 그 다음에 리팜피신 2가지 약제를 4개월, 특히 주 3회 더 지속하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하나 주의할 점은 리팜핀 같은 경우는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다. 아이소니아지드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보통 바이타민 B6입니다. 요거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핵약제 이래 나오면 2Hz 4HR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게 기본 세트다. 만약에 이제 AFB라고 해갖고 이거 병리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요. AFB 뭐 스푸트미나 이런 거에서 파지티브 나오면 아이솔레이션 시켜놓고 이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6개월짜리 먼저 스타트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짜리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말로 이소니아짓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는 아이소나야지드죠. 그래서 요 놈은 카스 A 그 다음에 INHA 효소를 작용을 억제한다. 이것도 콜릭산 합성의 필수적인 미콜산이죠. 미콜산 합성의 필수적인 이런 효소를 작용을 하면서 그 결핵균이 못 자라도록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간독성하고 말초신경염 아까 어떤 얘기했었죠. 피리독신, 바이타민 B6입니다. 매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리팜핀은 소변이 뿔다. 어디 작용하느냐? RNA 전사를 차단한다. 피라지나마이드는 특별히 뭐 간독성, 요산저류 있으면 통풍 나와야 되죠. 유릭액시드 이런 거 올 수 있다. 에탄부톨도 시신경염이 생길 수 있고 이놈도 통풍 발작, 요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항성을 가진 TB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핵일 때 어떤 약제를 쓸 수 있는지 약제들 쭉 종류를 나열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저항성 가진 결핵을 MDR-TB라고 하거든요.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 T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병 치료제는 답선 같은 게 있는데 이놈도 엽산 합성 경로를 차단하는 술포나마이드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약제고
뭐 클로파지민 같은 요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일단 해놨죠. HRZE. 그래서 두 개 다 정리하는 거는 2Hz 4HR 3. 두 달 동안 아이소니아나이지드, 그 다음에 리팜핀,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 쓰세요. 4개월 동안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주 3회 쓰세요. 이게 이제 기본 세트입니다. 그리고 2차 MDR-T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제들을 쓰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진균, 원충, 기생충 보시면 이게 이제 개요가 있죠. 진균이라는 말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요즘 들어서 진균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왜? 장기간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고 장기 이식에 따른 만성 면역 억제 그리고 항암 치료나 HIV 감염 증가 등에 따라서 많이 씁니다. 진균 감염이 점점 더 많아졌다. 진균의 특징은 인간과 다르게 세포막이 에르고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르고스테롤. 요게 타겟이 된다는 거죠. 예. 항진균제의 타겟이 사람의 세포막과 다른 에르고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진균제의 타겟이 이놈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전신성 균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질환들이 나오는지 적어놨어요. 표재성들이 있고 어떤 질환들이 나오는지 돼 있죠. 전신성 진균제의 약제들 보시면 암포테리신 B, 아졸 항진균제 돼 있는데 트리아졸 하는 종류가 있고 표재성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미다졸 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졸졸로 끝나는 항진균제가 있는데 전신에서는 트리아졸 계열이 되겠고 표재성에서는 이미다졸 계열의 약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일 유명한 약이 터비나파인 이렇게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가락 무좀이죠. 무좀 있을 때 바르는 약들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피아나 전신성 진균성 치료제 같은 것은 암포테리신 B가 있고 요것도 에르고스테롤 진균 곰팡이에만 세포막에 있는 요거에 결합해서 없애도록 한다 이런 얘기고 아졸 항진균제 보세요. 이제 플루코나졸 그 다음에 이트라코나졸 그 다음에 바리코나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전신성 진균일 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대사성 항진균제도 있고 에치노칸딘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리고 곰팡이가 전신성 감염이 있을 때 쓰는 약들은 아졸 안티fun갈이라고 해서 그 중에 트리아졸람 계열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진균제 한번 요약했는 거 보시면 되고요. 표지성 진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 요게 이제 라미실 하는 약이죠. 아까 언뜻 한 번에 없애줍니다 하는 라비실 원스 뭐 이런 약들 되는 터비나 파인 뭐 이런 약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니스타틴 하는 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트리아졸이었으면 표재성 진균에서는 이미다졸 계열의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약들을 쓰는지. 그래서 진균 곰팡이 치료제는 보통 졸로 끝나는데 전신은 암포테리신 B와 트리아졸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라미실 원스 같은 약들 그 다음에 이미다졸 계열의 약들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아메바, 기생충 이런 게 있는데 쭉 한번 잘 보시면 되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는 경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하고 연결된 거 한번 말씀드리면 클로로킨이란 게 있죠. 그래서 하이드로클로로킨 코비드 19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유출이 됐느냐, 뭐 자연에서 왔느냐, 어쨌든 뭐 공산당원들이 뭐 하이드로클로로킨을 먹었다. 트럼프도 나와서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약효가 있다더라. 그 하이드로클로로킨 이야기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 보시면 말라리아 원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햄을 중합해서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래서 말라리아 결국은 용해되는 것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적혈구가. 그래서 이런 약제가 있다는 거죠. 퀸닌도 있고 뭐 아르테미니신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메바 치료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메트로니다졸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람불 편모 충증 트리코모나스 성병의 일환이죠. 그리고 혐기성 세균에도 메트로니다졸 같은 약제가 굉장히 아메바 질환의 치료제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메트로니다졸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시는 게 좋고 요즘에 또 기생충 약은 사실은 메벤다졸, 뭐 알벤다졸, 졸 이놈도 사실은 졸 끝나는데
진균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메벤다졸하고 알벤다졸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요즘은 다른 걸로 또 더 유명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용으로 그러니까 기생충 약이죠. 메벤다졸, 알벤다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용 이름이 펜벤다졸이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 기생충에 잡는 펜벤다졸이 있는데 이거를 요즘 어디에 쓰느냐? 항암제로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 임상 시험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항암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마이크로 튜브에 작용하고 효과는 있긴 있는데 아직 1상, 2상, 3상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하고 올리브유나 이런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많아지는데 배설은 역시 간에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간과 관련된 간담도와 관련된 암이 있는 사람이 이 약 먹는 거는 거의 뭐 불난집에 기름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의 이렇게 지시를 잘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 먹고 할 그런 약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생충 치료제에 메벤다졸과 알벤다졸이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 정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만 하고 마칠 건데요.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빠른 돌연변이 형성으로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사용 범위가 좁고 한 바이러스만 국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도 하고 있는 놈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의 감염, 뭐 급성 감염도 있고 잠복 감염도 있고 뒤에 보시면 만성 감염도 있고 전환 감염, 캔서로 갈 수 있는 전환 감염이라는 도 있습니다. 호흡기는 보통은 독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A형 독감,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이번 코비드 19이 없었으면 독감 환자 11월부터 다 이듬해 3월, 4월까지 독감철이잖아요. 그 사이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합포체성 바이러스라고 해서 RSV라고는 이런 바이러스들이고 매년 백신 접종도 하고 하죠. 백신 접종했다고 100% 그거 걸리지 않는다 이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하더라도 한 20, 30%는 걸리게 돼 있죠. 그 이제 집단 면역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코비드 19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AB는 실제로 뉴라미데이즈, 아미니데이즈라고 합니다. 뉴라미데이즈 억제제로서 경구약, 흡입제, 정맥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소아과나 내과 가시면 겨울에 이거 많이 붙어 있습니다. 뉴로아미니데이즈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경구로 먹는 걸 타미플루 유명하죠, 그죠? 흡입하는 거를 이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맥 주사로 페라미플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24개월 이상에는 주사제로 맞는다. 타미플루는 5일 동안 먹어야 되죠. 하루에 2번 5일 동안. 이게 먹다가 지치는 거죠. 이덴자는 흡입하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2번, 2번 흡입. 그 다음 5일 동안 흡입. 이거 되게 귀찮죠. 매일 병원 가야 되니까. 페라미플루가 이제 주사만 맞으면 끝나니까 요 놈을 좀 선호를 하는데 보험이 되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에 대한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오셀타미비르, 그 다음에 자나미비비르, 그 다음에 페라미비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뭐 알고 있으신 게 좋겠죠. 이게 이제 보통 소아과나 뭐 의약품 식품안전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병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 자,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물집 잡히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헐퍼스 바이러스도 있고 바리셀라 조스터 수두 바이러스도 있죠. 그래서 HSV1, HSV2 그 다음에 VGV 그 다음에 에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아사이클로비어, 애시클로비어 그 다음에 시클로비어 이런 것들 약제가 있다는 거. 주사 맞으면 확실히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그리고 주사제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요럴 때 쓰면은 괜찮다,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해결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인터페론 같은 거 주로 만성 HB 바이러스. 또 하나 알아두는 게 라미부딘 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헤파타이티스 B, HIV 감염에 효과가 있는 라미부딘 하는 약이 있는데 이놈은 RNA 디펜던트 DNA 중합 효소를 억제해서 효소를 나타내지만 장기 치료에 내성이 많이 생긴다. 물론 이제 B형 바이러스 반응 치료제 중에 HB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엔테카빌, 뭐 아데포빌 이런 거 있는데 인터페론하고 라미부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HCV 바이러스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HIV 감염 치료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도활성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라 해서 하이 액티브 안티 레트로바이럴 테라피라고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라고. 약제가 NRTI, NNRTI,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이니비터. 그림으로 보시면 역전사 효소 억제제가 1번, 2번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되고, 통합 효소 억제제가 있고,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 그리고 진입 억제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HIV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병합해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약제에는 요런 것들이 있고 NNRTI에서는 요 정도 약제,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 약제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에는 이런 약제들, 엔트리 이니비터에는 이런 약제들이 있다. 요 두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요 약제들 중에 하나를 병용해서 사용한다. 결국은 HIV 바이러스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증상 완화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즈는 뭐 하트를 모아서 치료한다. 약간 엉뚱한 소리 같지만 이렇게라도 알아보자. 약물 종류는 NRTI, NNRTI, INSTI, PI, 엔트리 이니비터. 그래서 두 가지가 쓰고 요런 거 중에 하나를 골라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캔서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겹고 많고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약제는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병원에서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감사합니다.